최근에 연예계가 불법 실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연예계 이슈로만 누가 이런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저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실까봐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최근에 연예계가 불법 실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한테 한번 이 주제를 여쭤봐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는 바빠서 계속 캐치업하면서 보고 있진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PD님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좀 찾아봤는데요. 오히려 이게 또 노출이 돼서 거꾸로 그걸 좀 찾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연예계 이슈로만 누가 이런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저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실까봐 좀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사실 옛날에는 뭐 지인이 뭐 간호사면은 이렇게 약도 놔주고 뭐 수액도 놔주고 이런 게 막 흔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누가 놓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뭘 놓느냐 세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누가는 처방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사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주사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고, 그리고 주사를 놓는 행위가 단순히 이걸 찔러서 뭔가를 넣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들어갔을 때 약물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할 것인지, 어느 속도로 공기를 어떻게 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술들이 사실은 의학적인 기본이 없이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작은 디테일로도 환자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뭘 꽂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제거하고 약을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갔을 때 환자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오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차에서라든지 어떤 오피스텔에서라든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충분히 신고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해놓은 곳이 병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과 설비,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는 응급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돼야만 사실은 의료 행위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놀랐던 게 사실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고 마약성 주사를 밖에서 맞는 경우가 뉴스에 꽤 나오더라고요. 이런 주사나 병원 밖에서 이런 시술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사실 그런 종류의 약품들은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자물쇠가 달린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량들은 다 바로바로 나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런 불법적인 시술을 하는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의사가 어쨌든 나쁜 일의 공범으로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챙길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무분별하게 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약품을 몰래 빼돌려서 주는 거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의료인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품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성형수술이랑 연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최근까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매 시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을 아직도 저는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이미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시술이나 불법적인 주사를 맞은 분들이 많고, 특히 해외는 더 그렇고요. 근데 시술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성형수술이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도 어떤 사람이 정말 운 좋게 예쁜 모양으로 불법적인 시술로 비의료인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 괴사가 일어났거나 염증이 일어났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수술 같은 경우나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제 주사를 누구나 찔러서 약을 구해서 놔줄 수는 있지만 어떤 생명에 지장이 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원장님 말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든 건데 저희 엄마 세대 때는 병원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런 불법적으로 성형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원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작용을 갖고 오시는 40, 50대, 60, 70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엄청 많죠. 주로 이제 이물질, 필러 종류 중에 파라핀이나 아니면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주사들을 여기저기 맞고 이게 위치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수술적으로 제거가 되기는 하지만 또 100%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수술을 위해서 어딘가에 절개를 넣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허가받은 제품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예후가 다르죠. 그리고 눈성형도 원장님 과거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작용도 있을까요? 당연히 많죠. 너무 유착이 심해서 라인을 수정하기 힘들 정도로 과한 쌍꺼풀 수술이 되어 있거나 눈뜨는 근육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봤던 케이스가 외국분이 코에 이제 실 리프팅을 어마어마하게 막 넣지 않는 실을 많이 넣어놔서 또 막 딱딱하게 굳은 케이스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 외국분들이나 한국분들이 오셨을 때 좀 이런 부작용 케이스가 많나요? 외국은 진짜 많고요. 수술로 코를 높이고 하는 거에 대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실 리프팅을 정말 뭐 6개월 간격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 모양적으로도 개선이 안 될 뿐더러 실에 의해서 코에 딱딱하게 흉살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이 손상되거나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도 많고 다시 그 피부를 보강해주는 작업들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는 우리나라도 시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실리프팅을 코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코 수술을 한 사람을 재수술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더 있을 정도로 실리프팅은 잘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실리프팅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고 뭔가 야매로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행되는 시술은 아니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원장님 요새 한국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수술을 하시는 케이스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 중에 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오신 케이스도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해외 환자분이 이제 해외 본국에서 수술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 이제 한국 교민분들 중에서 이제 뭐 미국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불편감이나 미적인 것으로 맞지 않아서 들어오셔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국적인 분이시거나 한국계이신 분들은 그렇게 불법적인 시술을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은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약간 의료기술이 덜 발달된 곳에서 시술을 받으신 현지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좀 과하게, 쉽게 말해서 약물 중독된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뭐 명품백을 받거나 이런 병원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면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항정식성 약물의 의존성과 중독이 생겨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형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사실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정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준다, 무조건 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부분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원장님을 좀 만나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